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길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 국제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과는 무심코라도 결코 엮이지 말라, 이런 공개 경고문을 발표해가지고 그 배경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이 세 부처가 합동으로 19쪽 분량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낸 건데요. 여기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전자, 화학, 금속, 원료 산업은 물론이고 금융, 운송, 물류업종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북한 기관이라든지 개인에게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경고문은 또 북한의 교모한 이런 부품 획득 수법,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제품 및 재료,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북한 기관,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위까지 조목조목 담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특히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무심코 도왔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있으라, 이렇게 경고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이 연루된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경고문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수입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적시를 쭉 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형 트럭 차대라든지 특수광, 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 탐색, 제어 장비, 이런 크게 8개 범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8개에서 9개 정도의 차축이 있는 임업용, 그러니까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이렇게 옮긴다지 하는 임업용 대형 화물차도요, 북한에 가면 그게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로 뒤바뀌게 됩니다. 티타늄이 함유된 합금이라든지 알루미늄도 북한에 흘러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미사일 생산에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상품까지도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경고문은 또 이 북한은 해외 업체를 부품 조달에 몰래 이용하는 기만적인 우회 수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공간이라든지 무역사무소에 일하는 북한 관리들은 물론이고 제3국의 국적자, 외국 기업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단체 같은 이런 외국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 그걸 조달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수입을 일단 한 다음에 이걸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최종 사용자를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거래처가 고급 기술 제품을 대량 구매할 경우는 일단 의심하라 그랬고요. 재판매, 중개를 그런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반드시 최종 구매자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에 미 재무부에 의해서 북한 국적의 김수일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됐는데요. 김수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북한 노동당 산하의 군소공업부 소속인데요.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돼 가지고 미사일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수집, 그리고 물품 공급 등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으로 수입해 간 거죠. 또 외교관으로는 인가받은 북한 관리들도 주변국에서 민감한 기술을 습득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주의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특히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부품 같은 것들을 수입해 가려고 하는 북한의 6개 주요 기관을 지목했는데요.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의 군수공업부, 또 국방과학원, 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그리고 군수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조선당군무역회사, 그리고 조선연봉총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같은 것들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 경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경고문은 만약 특정 국가라든지 업체가 이 북한 탄도미사일이 엮이게 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이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2018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주요 대북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이제까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운 활동, 이런 주로 이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보는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 ISN이라고 그러고요.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 OFAC입니다. 그리고 상무부 산하에서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 BIS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 개 부처의 공동 명의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업안보국이 대북주의보 작성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내놓은 경고문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아주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계속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죠. 당시 이제 제출된 보고서를 보니까요, 북한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재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량 파괴 무기, 그러니까 WMD 부품과 관련된 물자들도 포함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런 불법 조달을 위해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기도 있습니다. 한국도 상당히 많이 털렸죠. 특히 북한은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해 왔습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총알도 뚫지 못하고 500도 정도의 고열에도 타거나 녹지 않는 내열성을 갖춘 고강도 재질 섬유가 있죠. 아라미드 섬유실인데요. 이걸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중국의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거리 600km의 둥펑 61 탄도미사일을 공동 개발했기 때문이죠. 또 북한이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큰소리치는 SLBM 있죠. 북극성 1형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중국의 쥐랑1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북극성 3형도요, 중국의 쥐랑 2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중국의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닌가 또는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난 보고서에 이어서 미중 간 충돌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탄도미사일 관련 경고문이 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시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콕 찍어서 무시무시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고문을 국제사회에 발령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더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문을 낸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날 이 경고문과 별도로 이걸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기 보니까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영내와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운반수단 역할을 하는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11월 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를 쏘아 올린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해서 여러 수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아직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실전 배치를 향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이 경고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북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주입문은 우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직간접적 지원이라든지 기술 유출이 없다 그러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적 완성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 이건 곧 미국을 향한 엄중한 도발로 보겠다, 이런 것이 이 경고문의 숨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경고문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북한을 도왔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말은 곧 중국이나 러시아 당국이 자국의 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주의보고 노리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번에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놨죠. 그런데 이 시점에 국방부도 이를 중국이 연루된 군사안보 추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170쪽에 달하는데 저도 보니까 양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 항에 의거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을 재평가하도록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 보고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핵무기 재고량을 처음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아마 현재 최소 200여 개 정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입이라든지 중국 내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 그리고 무기 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비핵화를 추구하긴 하지만 중국 국경 근처에서 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없는 한반도와 중국과의 국경선을 노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난민이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 확보라든지 대북 군사 개입,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북한의 군사 개입을 하는 계획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보고서와 동시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을 향한 것이라면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보고서는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국무부 등의 이 대북한 주의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번 국무부 등의 보고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미국이 그동안 천명해왔던 그대로죠.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실수로라도 또는 중국 당국이 개입한 건 아니지만 중국 내 기업 등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걸 자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의 전 세계를 향한 주의문 포고는 사실 대중국 포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또는 자재 유입이 가장 손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의 대중국 국방력 평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무부 등이 또 다른 위협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결탁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북 제재를 흔들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 국무부 등의 주임무는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통일부가 이 한미 워킹그룹을 무시하면서 남북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시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그런데 미국의 경고문 성격 이 주임무는 결론적으로 북한을 돕지 말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를 움찔하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것이 있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입니다. 이걸 1년 더 연장했다는 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통일부가 개별 관광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천명을 하면서 실수로라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한국 정부가 대충 넘기기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경고문에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 군수공업부, 제2국방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리스트를 명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통일부가 북한 술과 한국 설탕의 물물 교환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북한 측 무역업체가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음을 알고 무산된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난 8월 27일 남과 북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건요, 이미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실제 실행된다 그러면 곧바로 미국의 이번 경고문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경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합작으로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거래와 금수품목 이전 금지 규정도 어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미국 국무부 등의 강력한 경고문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미국 국무부 등의 경고문이 사실상 한국 정부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던진 북한은 결코 도발해서는 안 되고 북한을 국제사회가 돕지도 말라 하는 이번 경고문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중요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